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정 씨의 끔찍한 행동들. 그렇다면 그는 정신 이상자일까? 95년경에 이제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망상형 정신분열병이라는 그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를 토대로 99년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남규 씨가 비교적 기억을 또렷해요. 자기의 범행 방법이라든지 뭐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휴대했던 뭐 이런 그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분열병 환자라든지 망상, 환각, 환청 등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괴물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방어적으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정남규는 정신장애와 구분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가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연쇄살인범이 됐을까? 팔순의 노모는 내성적이던 아들이 살인범까지 된 원인을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들아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친구들이 막 친구들이 다리 밑에 데리고 들어가고 막 탁탁 내붙이고 도구로 막 이걸 주고 머리를 그래갖고 아가 뇌수가 안 좋아요. 정 씨가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도 자신이 살인마가 된 근원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살 무렵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산으로 끌고 가서 칼로 위협을 하고 뭐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학교 선배들로부터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복수다. 너를 피해를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복할 생각 안 해봤느냐.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정도로 뭐 강해졌으면 충분히 나 같으면 보복할 생각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할 당시의 얘기를 그 당하는 동안의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는 보복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순간이 끝나기만을 소원을 했었대요. 폭력의 피해자였던 정 씨는 그 분노를 자신과 비슷한 약자들만 골라 공격함으로써 해소하는 모순되고 비틀린 내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 경험들로 인해 정 씨의 행동은 유영철처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반복해온 유영철에 비해 정남규는 범행 수법에서 보다 충동적인 이른바 폭발성 사이코패스라는 것입니다. 사회된 불만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때때로 표출되어 나오고 자신의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폭력성과 공격성이 두드러질 때에 그것이 어떤 가감 없이, 저는 절제 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를 이른바 사이코, 즉 정신장애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으면서도 더 잔인한 가해자가 돼 연쇄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폭력의 피해자가 정 씨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우 충동적이고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영철과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코패스는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진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